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ISA 계좌를 만들 때 단순히 그냥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일임형이라는 계좌가 있고 하나는 신탁형이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신탁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냥 넣고 싶은 금융상품을 이 밑에 넣어가지고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웃긴 거는 이 신탁형 ISA의 수수료가 또 따로 있고, 당연히 은행이나 증권사 거 자기네 그 플랫폼 이용하는 수수료예요. 그 주머니 수수료가 따로 있고, 이 안에 저는 예금 고를래요 라고 한다면 그 예금 상품이면 수수료를 또 몇 프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저는 펀드 고를래요 하면 펀드를 수수료를 또 몇 프로 붙이고 이래요. 이것도 안전한 상품이면 좀 적게 붙이거나 안 붙이고, 공격적인 상품이면 많이 붙입니다. 요것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포인트 뭐냐면, 똑같은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증권사는 뭐 0.5%를 떼는 반면에 어떤 증권사는 뭐 1%를 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고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 주식을 고를 수도 있고 뭐 ETF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ETF 수수료가 0.05%가 있는가 하면 어떤 증권사는 0.7%나 떼는 곳이 있어요. 근데 ETF를 0.7%를 떼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야지 넣는 순간 7천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기다 왜 집어넣어? 그냥 증권계좌에서 하지. 근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거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냐? 인터넷 검색창에 ISA 다 모아. 이것도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수수료 비교표 있거든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증권사들이나 뭐 은행들도 있어요. 야, 이걸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띄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적금 이자 높은 상품들을 또 알아볼 테고, 그렇죠. 증권 어플 같은 걸로 주식 거래도 따로 하고 있을 테고, 이거를 통해서 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또 뭐 ETF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또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굳이 이점이 있어요? 정답 그거예요. 그래서 야, 굳이 이점이 있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자, ISA는 핵심이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세금 떼요? 양도소득세는 안 떼죠. 안 떼죠.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은 안 떼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금은 안 떼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어때요?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 떼고, 그 이내에서 수익 나는 거 우리 짜잘짜잘하게 투자하는 건 안 떼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자, 주식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5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배당 위주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 이거 15.4% 세금 떼정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번엔 삼성전자 배당 많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집어넣고 배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어요. 물론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세금이 없고, 또 한 가지의 여기에 장점이라면 장점이 손익을 통산합니다. 자, 손익 통산이 뭐냐면 A라는 주식을 넣고 B라는 ELS라는 상품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플러스가 났는데 여기선 마이너스가 났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나는 손해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전체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면 세금을 뭐 매기거나 그만큼을 비과세해 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면은 당연히 안 매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개별로 하게 되면 어떤 거에선 플러스 나고 어떤 거에서 마이너스 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보는데 세금을 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손익 통산하는 개념이다. 다만 자, 여기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게, 그러면 여기다 쫙 몰아놓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주식형 펀드도 집어넣고 주식도 집어넣고 뭐 예금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시, 이거 뭐라죠? 평탄화하자. 나라시라니요, 소장님? 아니, 군대에서 그 나라시라는 용어 많이 써요. 야, 연명장 나라시 하자 뭐 이런 거. 평잔을 맞추자, 평잔을 낮추자. 그래, 이렇게 하셔야죠. 나라시가 뭐예요? 갑자기 그 전문 용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넣지 말아야 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ISA는 절대 이건 넣어서는 안 된다. 뭐냐? 주식형 펀드는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즉, 주식형 펀드에 1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이 되더라도 여기 이 차익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안 매겨요. 뭐 물론 조금 뭐 배당금에 대한 거 있는데 세금 안 매겨요. 안 매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재미난 건 ISA에 넣은 것 중에 이렇게 비과세 상품은 손익통산을 안 해버려요. 주식형 펀드처럼 아예 비과세 상품 손익통산 안 하고, 그럼 주식도 비과세잖아. 근데 주식은 또 해줘요. 주식은 해주지만 그 외에 비과세 상품은 손익통산에서 제외가 된다. 어차피 비과세면 이 안에 넣을 필요도 없고 손익통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만큼은 ISA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갔을 때 일임형 ISA라는 걸 고르게 되면 그게 결국은 손해보는 짓이에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가 공격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고르는 상품이 뻔하게 국내 주식형 펀드가 섞여 있거든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뭐 해외 주식형 펀드도 일부 섞여 있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ISA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상품은 국내 주식형 펀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금융상품들, 손해가 발생할 만한 금융상품들은 여기에 넣는 게 유리하고,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 봐야 수수료도 찔끔 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들도 없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 ISA에 집어넣을 만한 상품들은 뭐 ELS라든가 그런 파생 상품들, 혹은 ETF, 혹은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 이런 것들은 여기서 거래를 하시되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거 외에 주의사항은 또 있어요? 있어요. 아까 그 ETF나 리츠 같은 거 거래할 때 수수료 많이 떼는 증권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주 거래를 한다. 여기서 뭐 0.5%, 0.7%씩 떼는 데서 샀다 팔았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나 예전에 A 증권사에 있는 거 이거 보니까 B 증권사가 유리할 것 같아. 이렇게 옮기실 때 안에 있는 상품 중에 상품별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있어요. 내가 ELS를 골랐는데 이거 만기가 1년이 남았어. 그런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옮기다가는 옮겼을 때 얘가 해약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상품별 만기가 혹시 남아 있는지, 거기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거 꼭 확인하고 옮기셔야 됩니다. 그거는 해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간 얘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네. 돈을 뭐 찾아서 써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럴 때도 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좋아졌어요. 이거 2018년에 바뀌었는데 그 안에 넣은 돈은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원금까지 내가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런데 여기 수익이 1,000만 원 붙었다. 5천만 원까지 꺼내 쓰는 데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꺼내 쓰면 이제 이건 세금이 붙겠죠. 그 다음에 이 5천만 원을 꺼내 쓴 거는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넣을 때는 한도를 잡아먹어요. 아까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라고 했고 총 한도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을 꺼놨다가 다시 넣을게요. 이거는 총 한도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납입할 수 없는 계좌가 돼버린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IS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상품 활발하게 투자하시고 배당소득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노후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ISA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또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